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관련해서 성토를 하고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애타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민주당이란 이 빌런들은 그냥 단순하게 욕하고 공격하고 한다고 해서 저들이 움찔하거나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딱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그것만 울겨먹고 그것만 이용을 하고 그게 단물이 다 빠지면 버려버리는 아주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이태원 사건이 민주당에서 이용해 먹은 가장 끔찍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 얼마 전에 일어났던 무안국제공항 살인참사 사건은 호남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역구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조용하게 덮어버리고 은폐한 내용들을 잘 아실 겁니다.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이 자들은 항상 입바른 소리로 사람이 먼저다, 결과와 과정은 뭐 어쩔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 말 그대로 조작과 사기, 거짓말을 했다는 명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빨갱이 공산당들은 그 주둥아리가 그렇게 틀려진 거에 관련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을 상대하려면 명확한 범죄 행위, 명확하게 밝혀진 걸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고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는 나쁜 놈이니까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지금 경북에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걔네들은 아픈 사람, 뺨 맞은 사람한테 한 대 더 때립니다. 그 습성을 가진 자들이 민주당입니다. 저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고 발생 열흘 후에 나를 찾아와서 나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왜 왔냐면 그 전에 그렇게 만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던 놈들이 내가 외신 기자회견을 딱 해버리니까 그때서야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제 입을 막으려고 쫓아왔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국방부 가서 딱 듣고 와서 자기들만 그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월북에 관련된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의 정황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와서 나한테 자진 월북 인정해라, 간첩대라, 그것도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접근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완전히 빡이 돌아버렸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놈들이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수색하면서 그 과정들을 내가 다 보고 왔지 않습니까? 또 그 과정에서 조작하는 것이 내 눈앞에서 또 그런 사실들이 있었고, 뭐 수색하는 것도 그냥 하는 쇼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근데 한 달 정도를 지켜보니까 주변에서 여러 얘기가 왔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서해 5도 어민들이 이래진 씨, 당신 동생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 함정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조업을 제대로 못하겠다. 죄송하지만 결단을 좀 해주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동생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서해 5도 그 주변의 어업인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계가. 그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수색 중단을 했죠. 근데 선박에서는 해상의 실종사고는 시신을 찾거나 실종자를 찾거나 유가족의 수색 중단이 요청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고 바로 종결하고 바로 보상 합의가 들어가요. 보통 통상적인 실종 사건에서는. 그런데 제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내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죄송했었죠. 왜냐하면 함성이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수색하면은 함정 그날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름값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렸죠. 제수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여차저차한 사정 때문에 여기서 중단시킬 거니까 제수 씨 그렇게 아셔라라고 해서 바로 해경에 전화해가지고 경비단장한테 수색 중단하셔라. 그리고 그동안 노고 많으셨다. 라는 이제 인사를 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저도 그때 언론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언론 인터뷰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내 평생 살면서 여러분 전화가 동시에 약 한 천 몇백 통이 전화가 울리고 문자가 수백 통이 연달아 그냥 휴대폰이 뜨거울 만큼 그 정치인들 가끔 욕하면은 휴대폰 폭발이나 뜨겁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몇 번 겪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하고 인터뷰하는 언론사는 그냥 나 이런 아주 행운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연락을 많이 받고 인터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인터뷰를 많이 했던 내용은 뭐냐면 여타의 사건들은 피해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근데 아니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바로 기사나 뉴스로 나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론사가 그때 초미의 관심사였지 않습니까? 경쟁하듯이 그 인터뷰를 보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TF팀을 만들어서 자진월북이라고 지속적으로 선동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자가 김병주예요. 그 새끼는 천벌을 받을 거예요. 천벌을. 내가 죽어서도 김병주 쫓아가서 내가 지옥이든 천당이든 쫓아가서 내가 그 새끼는 내가 끝까지 응징을 해버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저만 아니에요. 제가 2022년도에 미국을 가서 오토 원비어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그 어머니 보고 내가 그 눈물을 잘 안 흘렸는데 오토 원비어 어머니를 보자마자 제가 막 눈물이 쏟아져 버린 그 체격이 허리허리해요. 아주 가냘픈 여성인데 그 엄마의 눈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막 쏟아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울었어요. 그 오토원비어의 그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 그 어린 조카가 이제 안 기다려도 되겠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조카들의 그 편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큰아빠로서 정말 힘들었죠. 내가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수 씨한테 그랬죠. 내가 이제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벌어서 제수 씨나 조카들 어렵지 않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사업 자체가 뭐 지금 뭐 내가 뭐 엄청나게 저도 지금 힘든 상태에서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큰아빠로서 또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가정이 저 같은 사건을 당했을 때 과연 멘탈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저 역시도 힘들었었고 또 저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또 저 같은 강단 있고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여리고 마음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을 하려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요. 저들이 하나를 던지면 우리를 두 개를 던지는 그런 준비성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명히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현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되고 또 국민의힘은 4분 오열되고
또 자기네들의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고, 민주당은 호시탐탐 거짓 더러운 짓거리 위선을 떨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헌재를 흔들고 또 사법부의 농간을 부리면서 국회를 농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카드를만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카드가 서해 북한 피격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절대로 일반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거나 공개되거나 재판의 결과가 빨리 나오면 안 되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네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또 하면은 이것을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오만과 착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6년이라는 시간을 싸워오면서 제가 주변에 손 안 벌리려고 했었어. 동생들도 그동안 내가 이제 이걸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십시일반 많이 도와줬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하는데 돈이 한두 번 들어갔겠습니까? 사무실 임대료부터 공과금부터 기본적인 금액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걸 언제까지 나한테 뭐 동생들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었는데, 응? 그동안은 내가 잘 알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다 했었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요 지금 제가 정상적인 회사로 간다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에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을 지금 포기하면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응징하려면 아예 저것들 전체의 범죄자 새끼들이 아예 평생 동안, 즉 가족까지도 이제는 나도 우리 가족이 힘들었으니까 지네 가족들도 완전히 거지가 돼버려라 이거예요. 하다못해 제 동생이 선장 출신인데 발령도 못 받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일자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실업자가, 동생도 지금 5년 6년째 실업자예요. 내 주변의 가족들 다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가면 가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의호식 한다고 하고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민주당이라는 거대한 빌런을 때려잡으려면 팩트가 있어야 되고 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 결집력이 좀 약하다는 거야. 물론 각계 전투를 곳곳에서 강하게 해주시지만 한 번에 몰아치려면 우리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했던 것처럼 광화문에서 했던 것처럼 한꺼번에 쫙 해서 그냥 딱 밀고 가야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것은 그거고 다른 쪽에서 전략적인 방법과 전략적인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우파는 약해요. 이제는 극우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극우가 아니면, 극우라는 말은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나쁘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극우는 뭐냐? 강한 사람, 나라를 지키는 애국심인데 강한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극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강한 멘탈이나 강한 정신이 있어야 극우라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는 극우는 강한 애국심을 가진 사람, 강한 사람, 타협하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을 저는 극우 애국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다소 다른 여타의 유튜버들보다 세련되지 못하고 아직은 준비해야 될 게 많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거, 이것을 좀 높게 평가를 좀 해주시고,
이 자체가 좀 많이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11개 기관들, 이제 나중에 더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숨기고 감췄던 범죄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만이 제가 힘을 가지고 그 원동력으로 저들을 물리치고 반드시 민주당을 정당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구속시키고 한동훈이를 구속시키고 이원석이를 구속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또 저의 이 활동기를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진이가 어떤 일을 겪고 왔고 우리가 정말로 이 공산당 공산당 국가 전복 세력들 빨갱이들한테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래진의 영상을 많이 보고 이 사람의 어떤 그 얘기를 경청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